오늘 좀 두 분의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도 퇴행 안 된다. 연동형 비례제 해달라라는 요구고요. 홍성국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 경제통, 뭐 금융 전문가인데, 뭐 어떤 분들은 이분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민주당에 계셔야 되는 어떤 그 경제 전문가들이 초선만 하고 이거 당 떠나는 거 이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홍성국 의원은 4년 전에 이제 영입될 때도 네. 사실은 굉장히 정말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능력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실물 경제도 잘 아시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뜻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설득을 해서 모셔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극히 그거는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탄희 의원의 험지 출마 선언인데요. 네.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전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네. 그리고 현안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좀 잘 해결돼야 될 네. 과제가 민주당에게 있고 그걸 던진 거죠. 네. 이탄희 의원이. 네. 그다음에 하나가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은 이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 내지는 뭐 과반 의석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2012년하고 16년 총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2012년 MB 정권 마지막 해에 치러진 4월 총선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지수 이런 거 엄청 높거든요. 맞아요. 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한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졌어요. 네. 왜 졌나?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고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 거예요. 특히 중도층.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지고 저쪽이 가발을 했어요. 네. MB 정권 마지막 해예요. 정권 교체 지수가 하늘을 찌를 정도까지 맞아. 그랬었죠. 그때 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겠지만 몇 가지 아주 안 좋은 민주당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2016년은 민주당이 아주 참패하고 네. 저쪽이 180석 심지어는 200석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진방 논쟁. 맞아요. 김무성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중도층과 전통적 보수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의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태도, 모습, 또 절실성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준에서 확 그냥 어긋나 버리면 아무리 정권 교체 지수가 높고 네. 또 집권당이 잘못하거나 혹은 뭐 해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12년, 16년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도요. 여건은 민주당이 좋아요. 그러나 예상보다 성적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어디서 네. 현실화되느냐. 네.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태도예요.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냥 네. 일단은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뭐 별로 감동이 없어서 다행이지. 네. 뭐 이제 윤핵관, 장제원, 뭐 또 김기현 대표도 어떻든 거취 결단을 하게 되고, 네. 뭐 이러면서 자기들 그림대로 가는데 네. 이거는 뭐 충돌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이 꼭 좋은 그림인지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특히 한동훈까지 가세하게 되는. 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정책이든 뭐 혁신이든 공천혁신이든 뭐 뭐든 아무 뉴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뭐 탄핵
하고 뭐 원내 전략은 잘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냥 평소에 하던 거예요. 평소에 야당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총선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어떻게 절박하게 그리고 어떻게 뭐 필요하면 읍참마속 또 어떻게 자기 헌신 그리고 어떻게 공천혁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하고 내놔야 되는 이런 뭐 그게 뭐 세대 교체가 됐던 뭐 인재 영입이 됐던 이런 것들이 딱 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큰 길목이 걸림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뭘 해야죠. 2020년도에는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많이 이겼잖아요.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요. 3년 되는 만으로 3년 되는데 총선이 치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물론 이제 문정부 이 효과도 없지 않았죠. 코로나19 뭐 이런 거 잘 대응하고.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 선언 해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해야 된다. 아니 우선은 민주당 대통령들은요. 그게 뭐 하나의 이제 법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아닌 상태에서 출마를 했고 그 도전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서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있다가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놓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을 떨어지거나 불출마하거나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배수진 치고 했을 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뭐 소위 사법 리스크 프레임 뭐 이런 걸로 계속 공격당해 왔잖아요. 그래서 결코 아닌데 국회의원 출마가 소위 말해서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공격도 받는 거고 또 대표가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요. 뭐 험지 출마 이런 건 턱도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개양 또 출마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표가 그러면 총선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게 안 보여요. 두 가지 얘기를 민주당 분들이 하시던데 하나는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개항을 해 다시 출마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선거제도 개편하고 뭐 연관이 돼 있는데 병립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 후순위를 받아가지고 앞까지 다 당선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 불출마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일단 병립형은 두고 봐야죠. 이게 총선 앞두고요. 그건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개 다 아니라고 봐요. 개항을 출마도 왜냐하면 대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과거의 총선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정말 2년 동안 별짓을 다 당하고 별 공격을 다 당하고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고 또 영장 기각되고 단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지면은 끝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배수진을 쳐야 돼요. 배수진을 쳐라. 대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개항 출마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총장이에요. 조정식 사무총장? 총선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총선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총선을 결기 있게 공천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절박함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사무총장이 나중에 무죄 받았지만 재판 중에 단독 공천을 얘기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사무총장 단독 난리가 나갖고 결국 출마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 어제 출마할 거라고 선언했는데. 아니 그거는 벌써 오래된 일이고 2012년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이런 게 이제 감점으로 오는 거예요. 네, 예. 감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을 끌고 나갈 건지 이런 두 가지. 대표와 사무총장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선거 치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무난하게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선거 전에. 네. 무난하게 치르고 싶다고 한 선거 있잖아요. 네. 이게 무난하게 치러진 적이 없어요. 편하게 생각하고 야 지금은 이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야 저쪽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그냥 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 된 적이 없다니까요. 선거는. 그게 이제 무난한 공천, 뭐 정책 없는 선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헌신 없는 네. 이 선거, 이런 게 이제 무난한 건데. 네. 2012년도도 다 무난하게 생각했죠. 어차피 저쪽이 엉망이니까 MB 정부 저렇게 심판론이 높은데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가지고도 선거해도 된다. 지금도 그러던데 민주당이. 오로지 딴 거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오로지 윤석열 심판 하나로 선거해야 된다.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2년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아주 너무 상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선거 진 거예요. 하나가 FTA 폐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FTA를 2012년 민주당 대표부터 FTA 폐기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특히 중도층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때 미 대사 만난다고 당 대표가 갔다가 만나지도 못했어요. 9시 뉴스 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반의석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낙검수 공천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막 항상 총선 때는 부활절이 끼잖아요. 개혁적인 목사님들까지도 막 그때 민주당 막 비판하고 막 그랬다고요.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몇 가지의 그런 편안한 공천, 편안한 선택이 결국은 그 편안함이 네. 이 폭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선거판을 그냥 흔들어 놓고 네. 결과를 또 뒤집히게 만들고 그랬던 거죠. 이번에는 2012년 상황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엄혹하다. 더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정권에 검찰당으로 변모해서 국회의석까지 검찰이 다 가져갔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면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이런 건데